모델링 질문의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수점 손잡이 모델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린더 형태하고 또 실린더 형태가 있는데 중간 정도가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고 경계 부분이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라운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모델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작업할 것 같아요. 일단 실린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실린더 하나는 사이드가 48개고 위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은 사이드가 16개입니다. 왜 이 사이드가 중요하냐면 아래쪽에서 봤을 때 연결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연결될 거고 이렇게 연결될 건데 그 연결되는 개수를 본 겁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다 선을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개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모델링 할 때 중요하고 아래쪽에 있는 게 48개인 이유는 위쪽이 실린더 같은 경우는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너무 선도 많고 점도 많아지고 가운데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손잡이랑 연결되는 형태도 중요하고 또 여기를 사각 형태의 그런 패턴으로 막기 위해서도 48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탑에서 봤을 때 48개가 되면 위아래에 꼭지점이 있고 좌우에도 꼭지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에디테이블 폴리를 했을 때 제가 위에 뚜껑 아래 뚜껑을 없애볼게요. 여기를 캡을 씌울 건데 보더 필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할 겁니다. 보더 필을 사용하게 되면 이 45도 각도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그리고 좌우로 정확하게 직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48개를 나눈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점이 선택이 되면 릴렉스 명령으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뭐 그건 작업자의 몫이니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서 보면 이렇게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위에 있는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선택돼요. 이 테두리는 라운드가 있잖아요. 그 라운드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챔퍼 세팅 명령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값이 0.5, 0.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가 둥글게 만들어져요. 이 상태가 되면 위에 있는 실린더의 축이 중앙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챔퍼 아래쪽 엣지에 맞춰줍니다. 선이 이렇게 맞게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중앙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엣지를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나중에 불린을 하거나 커팅을 할 때 이 선이 필요하니까. 이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물체의 축은 다 중앙으로 만들어줍니다. 물체를 복사해 놓고 얘도 복사할게요. 컨트롤 V로 푸시 명령으로 약간 키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주는데 챔퍼가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복사된 물체를 푸시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Alt X 하면 투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큰 실린더에 푸시가 된 이 실린더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패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프로커터를 사용할게요. 픽스턱 오브젝트로 원래 있던 손잡이 부분의 실린더를 클릭할 겁니다. F3번 키를 누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실린더를 클릭합니다. 그래야지 바깥쪽에 푸시되어 있던 큰 실린더 형태를 뺄 수 있습니다. 이때 빠져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엣지가 이상하게 보이죠? 아래쪽으로 쭉 가게 되면 엣지들이 리무브 되지 않게끔 가장 아래쪽에 노 엣지 리무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깨끗하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에디테이블 폴리곤에 가게 되면 안쪽에 빠져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 폴리곤이 선택돼요. 컨트롤 I로 커팅된 부분에 해당하는 면은 삭제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손잡이 부분에 푸시가 되어 있는 물체를 클릭한 다음에 프로커터 픽스턱 오브젝트로 큰 실린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빠지면서 역시 엣지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노 엣지 리무버를 선택해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곤 컨트롤 I 삭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제 면 정리가 필요하죠. 버텍스에 가게 되면 불필요한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필요한 점 말고 엣지의 중앙에 생긴 점들은 다 지워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버텍스 클리너 스크립트예요. 버텍스 클리너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본값이 엣지 중앙에 있는 불필요한 점들을 선택해 줍니다. 클리닛 하게 되면 해당하는 점들이 모두 삭제되고 필요한 점만 남게 되죠. 위쪽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좀 뒤로 빼주고 모서리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사각이 되니까. 만약에 뒤에 있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약간 둥글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디테일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새로 엣지를 추가해 줄 겁니다. 스위프트 루프로 추가하게 되면 이 가운데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연결되는 선이 없잖아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여기에 새로운 선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커넥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점을 타겟 웰드 명령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모두 보게 해주면 되겠죠. 이 모서리, 챔퍼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의 점들은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구속시킨 다음에 엣지를 타고 흐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사각형 형태가 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점을 움직일 때는 아래쪽에 직선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실린더 형태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만 올려줘야 됩니다. 위쪽으로만. 이때는 컨스트레인트를 풀어준 다음에 Z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필요한 형태를 여기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경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약간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버텍스 클리너 명령으로 불필요한 점들을 클리닛 합니다. 그럼 깨끗해지죠. 여기도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 뒤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가 이렇게 연결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추가해주고 얘랑 연결되게 할게요. 연결될 부분에 해당하는 선들을 추가해줍니다. 그럼 개수가 다 똑같아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뒷면이 없기 때문에 이 폴리곤을 삭제한 다음에 엣지를 이렇게 쉬프트 드래그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스냅으로 아래쪽을 맞춰주면 되겠죠. 버텍스의 타겟 웰드 명령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보면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위로 올려서 두 개의 엣지를 쉬프트 드래그 한 다음에 아래쪽에 맞추고 버텍스 타겟 웰드로 이렇게 해서 모두 사각면이 되게끔 개수를 맞춰줍니다. 폴리곤으로 이 밑에 것만 이렇게 곡선 형태가 맞게끔 해주면 되겠죠. 점의 개수가 똑같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보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게 이쪽 부분만 중심으로 만들었잖아요. 시메트리 명령으로 플립해서 반대쪽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손잡이도 시메트리 X축 플립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이 두 개는 이제 어태치 명령으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보도에 가면 이 구멍난 보도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브릿지 세팅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 브릿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상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무브하고 반대쪽도 리무브 해야겠죠. 보도에서 다시 한번 브릿지 세팅 명령으로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연결된 것 같죠? 세그먼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가운데 선을 추가합니다. 오케이 하고 가운데 엣지를 더블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F3번 키 Alt X로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가운데의 선이 직선상에 있는 것 같잖아요. 푸시 명령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에디테이블 폴리를 한 다음에 이 엣지는 챔퍼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3개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되고 트라이 옵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2개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작업자 몫이니까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해서 점까지 같이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둥글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된 선이잖아요. 이 상태로 터브 스무스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상해질 거예요. 해볼게요.
폴리곤으로 이 끝부분은 삭제합니다.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여기에 엣지를 하나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필요하다면 이렇게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해 놓는 것도 모델링을 정리할 때 좋습니다.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이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스케일 명령으로 이렇게 스케일하고 컬랩스 합니다.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챔퍼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 같게끔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명령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스케일만 줄이면 되겠죠. 필요하면 위쪽으로 쉬프트 드래그 하고 모두 완성됐으면 그냥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시면 되죠. F4번 키로 이 경계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상태로 모델링 완성됩니다.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메탈 블랙 같은 거 준 다음에 렌더링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연결된 부분도 라운드가 생기고 실린더하고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많으니까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참고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작업하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신박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